안녕하세요. 국문학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문학대 진행을 맡은 성남분당 사학국 김지훈 수석국장입니다. 저는 성남분당 이사지역국 정숙희 국장입니다. 아이들이 긴 코로나를 겪고 또 겨울방학이 돌아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어머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신데 학년을 올라가는 방학이니까 방학을 잘 보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두 아이가 오늘부터 방학이라 미리 학습 기억을 세워두었는데요. 잘 지켜갈 수 있을까 살짝 고민돼요. 저 국장님, 네. 아이들이 처음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글쎄요. 초등학교 3학년? 네, 맞아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공부를 할 때라고 많은 아이들이 답했어요. 그렇구나. 그럼 왜 어려움을 느낄까요? 그러게요. 국장님은 학교 다닐 때 사회 공부 잘하셨어요? 네. 아니요. 외워야 하는 암기 과목이라. 맞아요. 외워야 되니까 너무 어려워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통계에 따르면 사회 과목을 해야 될 세부 영역이 너무 많고 방대하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 영역은 크게 4가지로 요소로 나누는데 문화와 사회, 또 환경과 지리, 또 생활과 경제, 민주주의와 정치사회 이렇게 4영역으로 나눈대요. 우와, 들어만 봐도 막 머리가 지끈지끈한데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생활 속에 경험은 있으나 개념이 없대요.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은 주민센터? 주민센터는 가봤어. 그런데 뭐 하는 곳이더라? 맞아. 그럴 수 그리고 있겠다. 또 우체국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체험을 엄청 많이 다니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보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개념이 이렇게 서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자, 국장님, 우리 웅진에 사회 영역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 종류가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많기는 한데 정확하게 세워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몇 종류예요? 제가 세어보니까 저희 웅진 자체에서 개발한 책들로만 한 20여 종이 되더라고요. 20여 종이요? 네. 우와! 자, 이렇게 방대한 지식의 사회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되시죠, 어머님들. 그렇죠? 맞아요. 이번 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사회 공부를 꼭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웅진 북클럽 안에는 이렇게 배경 지식이 필요한 사회 영역 책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네. 오늘 국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사회 공부를 쉽게 도와드릴 수 있는 또 재미있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이들이 경험은 있으나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저처럼 사회 과목을 암기 과목으로 공부할 수 없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걸음 먼저 사회 탐방으로 아이들의 사회 공부를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네, 가겠습니다. 네, 먼저 한 걸음 먼저 사회 그림책의 구성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장소와 직업으로 사회관계를 알아가는 주제로 고마운 이유, 그리고 편리한 생활, 그 다음에 즐거운 나들이, 그리고 다양한 세상을 주제로 한 25권의 책과 그리고 별책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본책 구성은 우리 친구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누리과정과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 통합교과의 이유과도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서 학습에 굉장히 도움을 줘요. 자, 별책으로 먼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찾아라 왕눈이 탐험대 같은 경우에는요, 숨은 그림 찾기로 즐겁게 이제 놀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장소의 모습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이 장소를 이런 6가지 동그라미 챕터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연꽃 보이시죠? 연꽃을 지금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이제 숨은 그림 찾기 놀이를 하면서
이제 장소의 개념과 하는 일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색칠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완전 좋아하죠. 네. 근데 단순한 색칠 공부가 아니라 자, 요렇게 이제 우리 이웃들의 직업을 귀엽고 재미있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여기에 우리 친구들만의 색칠을 하고 그러면 이 캐릭터가 나만의 캐릭터가 또 만들어지겠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별책에서 저는 이 별책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자, 요 별책, 꼬물꼬물 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 마을 요 별책은요. 종이 인형이에요. 이렇게 평면에 입체 모형을 이제 만들어가지고요. 요거를 한번 뜯어볼게요. 어떻게 평면이 입체로 변신하나 쭉 뜯어서 자 여기 우리 친구들 직업 중에 경찰관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짠 뜯으면은 이렇게 이제 종이 인형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뜯는 즐거움도 있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풀칠을 해가지고 붙여서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경찰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경찰차. 네 만들어서 와, 이 평면이 결국에는 입체가 되는 거네요. 네, 이렇게 종이 인형으로만 가지고 놀아도 좋지만 한 걸음 먼저 사야드린 책은 자 뒷면에 이렇게 도로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를 이제 저희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동네를 네모나게 커다랗게 네모난 모양으로 우리 친구들이 만들 수도 있지만 또 어느 날은 기역자 모양, 또 리을자 모양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아까 경찰 요거는 우리 경찰관은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을 직접으로 할 때 어디다가 놔두면 좋을까? 우리 경찰관 파출소는 어디 있을까? 이렇게 역할놀이도 같이 경찰차도 있고 역할놀이도 같이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놀이를 하다 보면요. 그럼 놀이만 가능할까? 아니에요. 2학년 2학기 가을 교과서에 보시면요. 통합교과 우리 동네에 이렇게 이웃에 관련해가지고 배우거든요. 근데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우리 동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사진을 보면서 우리 동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아야 돼요.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도 처음에 이제 해보고 그리고 우리 동네 모습, 우리 동네 사람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면서 나중에 친구들과 함께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동네를 꾸며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부터 이렇게 재미있게 책으로 동네를 만들고 그리고 역할놀이도 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 해보면은 2학년 때 통합교과를 배울 때 진짜 쉽고 재미있겠죠. 그렇죠. 네. 저도 아이가 2학년 때 그 동네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우리 동네 조사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맞아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4학년이 되는데요. 저희 딸아이도 2학년 때 이제 다니면서 상인들한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맞아요. 직업까지 구체적으로 같이 연결을 물어가지고 조사해간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읽어주시고 놀아주시고 독후 활동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네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사회탐방은 내용은 어떤지 궁금하실 거예요. 어떤 주제로 어떻게 그러면 재미있게 되어 있는지 제가 다양한 세상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젖소 우유 짜는 체험도 목장 체험도 했을 거고 그쵸, 해봤겠죠. 그쵸? 그리고 너무 고향이 그리운데요. 저도 비행기를 언제 타봤는지 기억이 안 그러니까요. 나요. 제가 비행기 냄새를 맡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은지의 공항 나들이를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친구들 목장 체험 한번 해볼게요.
자, 달콤달콤 차가운 아이스크림 누가 준 걸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요. 자, 네네. 젖소가 준대요. 젖소. 젖소를 만나러 우리 한번 가볼까요? 차를 타고 와 젖소가 이렇게 뛰어노는 목장으로 지금 도착했어요. 그리고 트랙터를 타서 어린 송아지도 이렇게 만져보고 그리고 건초를 또 먹이도 또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젖소 짜는 체험을 이제 합니다. 와, 쭉쭉 우유도 굉장히 잘 나오죠? 그러면 우유로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요구르트, 치즈, 그리고 크레파스나 색연필로 젖소의 무늬도 재미있게 이제 그려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장 아저씨는요, 젖소에게 풀과 사료, 먹이도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도 하시고, 그리고 젖소도 우유도 짜시고, 요렇게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목장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사진으로 보여지고, 안녕! 재미있게 체험하고, 이제 집으로 그런 돌아가요. 가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장이 궁금해해서요. 목장에서는 젖소를 어떻게 돌보는지, 그리고 또 어떤 동물들의 또 목장이 있는지 다양하게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끝에 이렇게 이제 스티커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워크북식으로 놀이도 이제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와, 그러면 이제 책을 읽으면서 독중 활동도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여행. 비행기 타고 싶다. 진짜. 은지가 이제 이모네 집에, 일본에 있는 이모네 집에 이제 놀러를 가는데요. 자, 리무진을 타고 이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이겠죠. 탑승구를 찾으러 지금 이제 가고 탑승구에서 비행기 표를 받아서 짐을 붙이고 그리고 이제 몸 검색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이렇게 몸 검색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 국장님이 수석 국장님께서 좋아하시는 면세점으로 면세점 냄새. 쏜살같이 지금 달려가는 이제 쏜살같이 달려가서 쇼핑을 마구마구 쇼핑하겠죠. 네 하고요. 폭풍 쇼핑하고 이제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기다립니다. 와 너무너무 설레어요. 저도 지금 당장 여행을 가고 싶네요. 비행기를 타서 이제 출발! 와! 더 높이 날아라. 도착을 해서 이제 짐을 찾고 이제 출구로 나와서 이모하고 만났어요. 그 다음에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요. 요 부분.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여기 어떤 일을 할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보니까 비행기 짐칸에 승객이 짐을 싣기도 하고 그리고 항공 정비를 또 다시 한번 또 해보고 그 다음에 승객이 먹은 음식도 챙겨주고 이런 일을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또 신기했던 거는 공항에는 또 이러한 곳들이 있대요. 환승호텔 그리고 어린이 놀이방 세탁소 샤워실까지 있네요. 혹시 고객님들께서는 알고 계셨나요? 저는 한승호텔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배경지식도 함께 이제 아실 수 있으세요. 근데요, 국장님, 사회탐방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럼 또 뭐가 있나요? 네, 또 뭐가 있습니다. 웅진북클럽을 가입하신 고객님들만 활용하실 수 있는 스마트 독서랍니다. 자, 스마트 독서는요. 우리 친구들을 직접 경험으로 이렇게 책으로 활동을 지금까지 이제 했다면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아까 이제 꾸미기 책질 공부를 컨텐츠로는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냐면
소리를 조금 크게 해볼게요. 여러 가지 자. 직업을 크레파스로 멋지게 상어포가 꾸며보자. F포가 나왔어요. 위에서 원하는 직업 끝. 저는 선생님을 고를게요. 그래서 크레파스로 이렇게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자, 이렇게 색칠을 하고, 그리고 사진을 착 찍으면, 와. 네, 나만의 굉장히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진으로 선생님이네요. 남기기도 해요. 수업을 시작할게요. 네. 우리도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아, 댓글에 보니까 공항이 그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네, 이러한 독보 활동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자, 요즘 어머님들 인터랙티브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죠? 네, 이렇게 이제 한 걸음 먼저 사회탐방도 인터랙티브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마커 세트로 이렇게 마커 세트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네. 마커 세트로 또 도크 활동 다양하게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마커 세트 안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터랙티브 북을 인터랙티브 경험을 하시려면은 당연히 이렇게 본책도 있어야 되지만 마커 세트로 이렇게 책마다 인터랙티브 북이 되는 책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뜯어서 화면에 비추면 생생하게 놀이를 해보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들고 하기가 조금 번거로워. 힘든데요. 마커의 손잡이 부분만 살짝 들어. 인터랙티브 북을 체험하고 싶으신 고객님들께서는 담당 선생님께 네. 체험 신청을 꼭 하시면 하시면 네, 체험을 꼭 그대로. 해드릴 겁니다. 네, 네. 가져다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웅진북클럽의 자랑거리, 융합독서를 보여드릴 텐데요. 한 걸음 먼저 사회탐방 전권이 모두 융합독서가 너무너무 잘 되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그 중에서 항구에서 엄마를 찾아요라는 책으로 융합독서를 준비했습니다. 4학년 사회교과서 첫 단원에 촌락과 도시 생활 모습이 나오는데요. 4학년 교과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4학년 사회교과서 여기에서 보시면 첫 단원에 이제 이렇게 촌락과 도시 생활 모습 보이시죠? 네. 자, 여기서도요,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 관해 이야기 나눠봅시다. 사진을 보면서 또 우리 친구들이 또 알고 있는, 네, 모습을 또 이야기를 또 발표를 또 해보고요. 이 단어를 살펴보고 떠오른 것을 처음에 자유롭게 또 적어봐요, 또. 그리고 나서 농촌, 어촌, 산촌, 도시를 또 비교를 해보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요, 개념을 보니까 김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기르고 김과 미역을 기르는 일을 어업이라고 하고요. 이처럼 바다를 이용해서 생산활동을 하는 곳을 어촌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구에서 엄마를 찾아요. 한 걸음 먼저 사회탐방을 쉽고 재미있게 개념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우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잘 그렸다고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자랑을 하고 싶어서 엄마를 찾으러 떠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시장에 가서 엄마를 찾았더니 엄마가 어디에도 없네요. 그리고 횟집으로 또 갔어요. 근데 횟집 안에서도 엄마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엄마는 어디 갔지? 이제 위판장 개념을 하나 나왔어요. 위판장. 네, 위판장에서 꽃게를 경매하는 것도 보고, 그래도 여기도 없네요. 부두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저희 딸아이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엄마 구두가 뭐야? 이렇게 묻기도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탭에서 이제 또 찾았겠죠? 어휘를? 백과사전에서 어휘를 찾고 방파제 끝 등대 근처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여기에도 엄마가 없네요. 빨리 그림을 자랑하고 싶은데 결국에 엄마는 갯벌에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민우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쉽게 이제 사회 탐방으로 알고, 그리고 한 걸음 먼저 사회 그림 책에서는 어촌에 관련해서 바다마다 이렇게 배경을 같이 보면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이것도 알려줘요. 동해바다에서는 배를 타고 오징어를 잡고요. 그리고 거친 파도가 있죠. 근데 오징어 잡이하고 서해바다에서는 갯벌과 염전이 펼쳐져 있대요. 자, 갯벌 체험들 많이 아이들과 자녀들과 해보셨죠? 그리고 염전 체험도 요즘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해에서는 양식장과 물고기와 굴을 키운대요. 왜냐면 파도가 잔잔해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너무너무 가고 싶은 제주바다. 제주바다에서는 바다가 맑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온대요. 네. 그리고 요렇게 마지막에 이제 스토리로 재미있게 읽고 난 다음에는요. 지식 한 걸음이라고 해서 어촌의 모습과 생활들을 아실 수 있고요. 서해어촌, 동해어촌, 남해어촌의 특징들을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어촌에도 이렇게 변화가 있대요. 예전에는 갯벌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바다만 보고 오는 것만으로도 좋았긴 했지만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을 해가지고요. 뭐 오징어 잡이 체험, 그 다음에 어촌 체험 다양한 것을 이렇게 관광 사업으로 휩쓰고 있대요. 근데 그러면 도시에서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이제 그 도시의 특징. 유난의 가족은 바다. 부산으로 이제 간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알고 떠나는 도시 탐방이라고 해가지고요. 4학년 그리고 3학년 그리고 사회교과서에서 다양하게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도시 하나하나를 이제 그냥 여행을 가시거나 놀러 가시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부산 하면은 혹시 어떤 곳이 생각나시나요? 부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운대. 해운대? 네. 저는 어묵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 그렇게 해운대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묵도 들어가 있어요. 태종대를 거쳐 점심은 어디서 먹고 그 다음에 부산 항만안대서는 타보기도 하고 요렇게 이제 자갈치 시장에도 가는데요. 어머님들 다들 요거 아세요? 혹시 부산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항이라는 것을요. 네. 그리고 부산 국밥, 돼지뼈로 국밥을 만들어 먹었는데요. 요거의 유래도 6.25 전쟁 때 여러 지방 사람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왔는데 당시 피난민들이 구하기 쉬운 돼지뼈로 국밥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유래도 간략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가장 큰 무역항도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산국제영화제. 그렇죠. 네. 가장 유명하죠. 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제 핸드프린팅 하는 경험도 해보시고 자갈치 시장 가서 회도 한번 드셔보시고 꼼장어죠, 자갈치 시장. 아, 네. 그리고 부산 시장에는 어떤 시장이 있는지도 중간중간에 이제 알아서 해보시고 그냥 놀러만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체험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요. 그냥 체험 보고서를 왜 작성을 해야 되냐면 항상 이제 사회 교과서를 이제 보시면요.
사회 교과서 여기에서 보시면 도시 조사서가 있어요. 보이시죠? 네. 요렇게 갑자기 우리 친구들이 수행평가를 위해서 도시 조사서를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알고 떠나는 도시 탐방을 읽고 요렇게 가이드북이 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요. 가이드북 안에는 여행 장소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계획 방법과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다음 여행 준비물을 어떤 것들을 챙겨가야 되는지, 그리고 알차게 즐기고 안전하게 질서 있게 여행 방법을 이제 안내를 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여행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도 몇 가지 종류로 알려도 줘요. 근데 챕터를 만들기도, 템플릿을 만들기도 참 쉽진 않잖아요. 맞아요. 계획 세우는 네. 것도 만만치 않고.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쁘고 재미있게 이렇게 템플릿도 여러 가지로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 도시 조사서를 이제 작성을 할 때, 수행평가를 이제 할 때 친구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가 있겠죠. 어려움 없이. 이번 겨울에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이거와 함께 도시 탐방과 함께 또 이 네. 템플릿을 가지고 여행 계획을 아이들하고 세우고 난 다음에 떠나셔도 너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겠다. 아니요, 꼭 전화 받으셔야 돼요. 네네네. 네네. 오늘 궁금하신 거는 담당 부큐레이터님들에게 꼭 연락하셔서 활용하는 부분이나 또 북클럽 가입 부분들을 상담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 아까 인터랙티브 북, 마커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체험 신청도 가능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다음 주에도 또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한 언어 영역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언어 영역도 수요일 11시!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언어 영역에도 도움 받으시고 알찬 방학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